골목길에 나타난 수상한 손님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과연 어떤 손님이었을까요?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 남성이 차량으로 다가서서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자, 차량 문을 만져보더니 자, 갑자기 앞문으로 탑니다. 자, 그런데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남성도 대답을 하고 뭔가 오해가 풀렸나 싶었는데 자, 이 남성이 뒤돌아가는 여성을 마구 쫓아가서는 폭행을 합니다. 자, 이 여성이 넘어졌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대체 갑자기 왜 저런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된 건지 이 앞뒤 상황을 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폭행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해 말 12월 28일 밤 11시쯤에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여성은 차량에 시동을 켜놓고요. 잠깐 차에서 내려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처음 보는 남자가 차에 다가와서는 이리저리 차를 만져보고서는 운전석에 쓱 올라탄 겁니다. 여성이 놀라서 얼른 차로 다가가서 누구시냐, 남의 차에 왜 타신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남성은 대리기사 부르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해로 빚어진 상황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성은 여성을 뒤따라가더니 발을 걸고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러고서는 도망쳤다고 합니다. 아니, 대리기사분이 아무래도 차를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아니 본인이 오해를 해놓고 이 여성 차주를 폭행하기 시작한 걸까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저희 제작진이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차키를 내놓으라면서 폭행을 가했다고 피해자가 진술을 했던 걸로 봐서는 차량을 강취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노상에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아마 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기사란 말은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고 뭘 하려다가 들키니까 결국엔 폭력을 휘두르면서 차키를 달라고 했다. 차키는데 왜 달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차키를 주지 않으니까 그냥 달아났고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은 한 주민이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신고하자마자 경찰이 달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겨우 10분 거리에서 이미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미 경찰에 출동을 해 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10분 전 사건 피해자는 자기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그 차 조수석에 앉아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운전석에 불쑥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방과 차키를 내놓으라라고 하면서 이 여성을 마구 폭행했다는 건데요. 피해자가 반항을 하니까 더 심하게 폭행을 하고 물건을 일부 빼앗은 다음에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에는요, 지금 저렇게 골목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다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여성 운전자 차량에 올라타서 마구 폭행하고 그리고 결국엔 또 차키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 겨우 10분 간격으로 똑같은 범행이 인근에서 벌어진 겁니다. 아무래도 혹시 같은 사람 같은데 맞습니까? 예, 경찰이 일단 동일범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기회로 안에 들어가서 폭행을 가하는 범행 수법이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CCTV하고 피해자 진술을 확인을 해보니까 피의자의 인상착의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으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서 서울 서대문구 고시원에 살던 남자로 특정을 했는데 문제는 경찰이 고시원에 가니까 이 남성은 이미 고시원을 떠나서 잠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계속 추적을 해서 휴대폰도 그 신호를 추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추적이 된 곳이 최종 목적지가 안산으로 나왔는데 거기까지만 딱 나온 거예요. 더 구체적인 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경찰이 거기에서 추론을 통해서 렌터카드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렌터카를 경찰이 특정했냐면 이 남성이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빨리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아까 이건 차를 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 남성이 운전자한테 차 키를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으니까 자기 차는 없겠구나라고 해서 그렇다면 렌터카를 타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추론을 해서 렌터카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과연 정말로 이 범인이 렌터카를 타고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이 박상혁 형사의 설명 계속 들어보시죠.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있던 장소에 가서 이제 탐문 수사를 하던 중에 좀 렌트 차량인데 전화번호가 없는 좀 의심이 가는 차량을 발견을 했었고 그 차량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수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그 차량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 차가 피의자의 차량이라고 저희가 특정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가 없는 렌터카가 있다. 이 진짜 수상하게 생각할 만한데요. 예, 맞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없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보통 차량에 이제 전화번호를 두지 않습니까? 뭐 주차 때문이라든지 연락이 올 수 있도록 두는데 전화번호가 없다 보니까는 혹시 이게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차주인의 신원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추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마침 차량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 이 차량이 맞나 보다라고 해서 추적을 하게 됐고 이제 검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추적 끝에 검거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차에 불이 꺼져 있는 차가 한 대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게 본인이 차에 없는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경찰에서는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이 운전석 쪽을 이렇게 막은 다음에 이 차에 타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결국에는 검거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남성은 이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있지만 다만 본인이 술이 취해서 지금 당시에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경찰에서는 그 부분 관련 뭐 여러 가지 경위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차량에서 뭐 차량 절취라든지 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폭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도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고 또 현재 상해까지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도상해죄의 중형이 선고될 여지가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술이 모든 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좀 깊이 반성하고 또 죄값을 잘 치르길 바랍니다.